네, 21-4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버퍼입니다. 자, 이 버퍼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키보드와 모니터를 이용해서 입출력을 진행을 했었죠. 자, 이것이 모니터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저는 모니터를 그린 겁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모니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름 표현을 한 것이 키보드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모니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은 바로 모니터로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기도 하죠. 뭐 다이렉트하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구현한 프로그램과 모니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키보드가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갖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구현한 프로그램과 키보드 사이에 메모리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현한 프로그램과 모니터 사이에도 메모리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 메모리 공간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임시 저장소의 역할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키를 입력을 하죠. 입력된 키를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문자 데이터들이 여기에 먼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력 버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뭐 printf 함수를 통해 가지고 문자열을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 문자열이 바로 모니터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모리 공간에 일단 저장되었다가 출력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출력 버퍼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송수신하는 데이터는 중간에 버퍼라는, 이게 사실은 버퍼라는 것이 결국은 메모리 공간이에요. 예, 입력을 돕는 버퍼, 그러니까 입력을 위한 메모리 공간, 출력을 위한 메모리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메모리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버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가 이렇게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멀지 않아서 파일 입출력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파일 입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프로그램상에서 a.txt라는 파일을 오픈을 하고 여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출력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되었다가 누적되었다가 파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드리더라도 b.txt라는 파일에서 내가 다이렉트하게 읽는 것이 아니고, 물론 느낌은 그렇게 들어요. 내가 다이렉트하게 쓰는 것 같고 다이렉트하게 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항상 버퍼가 존재해서 이 버퍼를 거쳐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했던 이 버퍼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문자열이나 문자를 입력받기 위한 함수 호출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뭐 f get string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f get character 함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를 호출을 할 경우에 키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 키 입력이 있고 나서 getString 아니면은 뭐 getCharacter 함수가 호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먼저 이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키의 입력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getString 함수랑 뭐 getCharacter 함수,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자열을 입력받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깜빡거렸느냐? 그 이유는요, 이 함수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위치가 어디냐면 키보드가 아니라 키보드와 연결된 입력 버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얘네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키보드로부터 문자나 문자를 읽어드리긴 하죠. 최종적으로는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위치는 어디냐면 입력 버퍼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입력 버퍼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뭐 getString 함수, getCharacter 함수, 즉 입력 함수는 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깜빡거리게 되냐면은 바로 입력 버퍼에 데이터가 채워질 때까지 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깜빡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키보드 입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A, B, C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는 순간에 엔터를 포함한 이 문자 데이터들이 바로 입력 버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입력 버퍼의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채워진 다음에야 비로소 문자가 들어왔구나, 문자열이 들어왔구나 인식을 하고서는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함수 줄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입력 버퍼의 존재를 커서의 깜빡임을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연결을 해보면은 커서가 깜빡이는 이유 뿐만 아니라 입력 버퍼의 존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력 함수들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 버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럼 출력 버퍼는 어떤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파일 입출력을 공부하면 출력 버퍼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출력 버퍼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 출력하는 문자열들이 바로바로 출력이 되거든요. 마치 출력 버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뿌려주는 문자열들이 바로 통과해가지고 모니터상에서 출력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장소입니다. 내가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임시 저장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임시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임시로 저장한 데이터를 언젠가는 비워줘야 돼요. 비워준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출력 버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출력 버퍼를 비운다. 그건 뭐냐면 출력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가 목적지로 보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지로 보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임시로 저장된 데이터를 목적지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것은 C 언어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바꾸느냐? 언제 비워버리느냐? 언제 목적지로 보내버리느냐, 그것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시스템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은 그냥 보통 출력하는 거 거의 다 바로바로 출력이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버퍼링을 사실상 우리가 콘솔로 출력을 할 때는 버퍼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시 저장소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성격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비워지는 시점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버퍼가 꽉 찼을 때 비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비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라인 버퍼라고 그래가지고, 라인 단위로 문자열이 입력되었을 때마다 비우는 그러한 버퍼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버퍼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버퍼링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 버퍼링이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내가 ABC라는 문자열을 입력이 아닌 출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put string 함수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문자열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이요. 예를 들어서 ABC라는 문자열이 너무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A라는 문자 하나 이동하고 B라는 문자 하나 이동하고 C라는 문자 하나씩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동이 되겠지만 그 양이 많다면, 크다면, 내가 이동시켜야 될 양이 크다라고 하면 한 번에 이동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콘솔상에서 출력된 결과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자열이 동시에 출력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수많은 아주 긴 아주 긴 문자열 하나를 갖다가 한 번에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버퍼에다가 한 문자 한 문자 꼭꼭 채워 넣어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을 완성해서 한 번에 모니터로 출력하는 그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아온 거라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콘솔 입 출력과 관련해서는 버퍼링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파일 입 출력을 예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입력 버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출력 버퍼의 존재를 느끼기가 사실상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공부를 할 거예요. 파일 IO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파일 입출력을 공부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10메가짜리 파일, 100메가짜리 파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어요. 복사할 수도 있고요.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1기가짜리 파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프로그램상에서 예를 들어서 1메가씩 라이트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갖다가 라이트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 크기를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파일 탐색기 열어가지고 파일 크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메가씩 계속 라이트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의 크기가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1메가씩 계속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메가씩 라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파일의 크기가 1메가씩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뭐 10메가가 증가돼 있고, 어느 순간에 30메가가 증가돼 있고, 어느 순간에 100메가가 증가돼 있고,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내가 라이트 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파일 입출력 사실 공부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냐? 바로 버퍼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메가씩 써도, 예를 들어서 이 버퍼가 30메가짜리다. 그러면은 30메가를 꽉 채워가지고 한 번에 물리적인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의 크기가, 뭐 우리가 1메가씩 라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 파일의 크기가 1메가씩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파일 크기 검사하는 거는 여러분들 윈도우즈 그 파일 탐색기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파일 입출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는 출력 버퍼의 존재가 좀 의심이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통해 가지고 출력 버퍼의 존재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퍼에 대해서 뭐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뭐 데이터를 갖다가 입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입력의 대상이 있고 출력의 대상이 있죠.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입력의 대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읽고, 출력의 대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임시 메모리 공간, 버퍼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실은 결론입니다. 버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도 우리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파일 입출력으로 들어가서도 사실은 또 입출력 버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중간에 메모리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중간에 메모리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버퍼라는 것을 갖다가 두어가지고 임시 저장소를 거쳐서 리드와 라이트가 되게끔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이동에는 많은 그 리소스 소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들이 라이트하죠. 데이터를 라이트합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한 데이터가 파일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파일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경로를 거쳐서 파일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라는 디바이스잖아요. 이 모니터에 우리가 쓰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문자 하나 보낸다고 해서 그냥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서로 규약된 여러 가지 통신 규약을 거쳐서 한 문자가 뿌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 속도가 엄청나게 고속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한 문자, 1바이트짜리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고 가는 데이터 양은 그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맞히시면 좀 더 이상한 겁니다. 자, 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예. 제가 그린 그림 남들도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저 뭘 그린 거냐면요, 수레를 그린 겁니다. 자, 마치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동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런 손수레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담아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손수레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이동을 시키려면은 힘들죠. 그러면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하나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목적지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초콜릿 하나 더 갖다 주래요.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진작에 묶어서 줬으면 한 번에 갖다 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자 한 문자를 갖다가 목적지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보다는 그 문자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즉 1바이트짜리를 갖다가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송수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버퍼가 존재하는 이유, 뭐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영역으로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능의 향상이에요. 성능 향상 또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 송수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출력의 대상, 우리는 주로 콘솔과, 즉 모니터와 키보드, 그 다음에 파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게 되면 콘솔이나 파일이 아닌 그 이외의 기타 물리적인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대상을 가지고도 이제 입출력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입출력을 하건 간에 입력 및 출력에 해당하는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는 거의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냥 단순히 표준 입출력 버퍼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기본 개념이요. 모든 IO, 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파일 IO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IO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4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